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리더의 이야기, 경세재민 촉의 정혜경입니다. 조선왕조 궁중음식이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음식은 단순히 의식주만을 채워주는 기본 욕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또 한 사회 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한국 음식 문화의 전통을 지키고 점차 잃어가는 우리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애쓰는 곳이 있습니다. 경세재민촉 오늘은 궁중음식문화재단 한복려 이사장님 모시고 음식에 담긴 선조들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경과 나눔의 밥상이 궁중음식이다. 한식이 주가 돼 있는다면 한식의 주는 뭐냐?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경세재민촉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네.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요. 네. 먼저 이사장님, 궁중음식문화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모르시죠, 잘. 궁중음식이라는 거는 무형문화재로 정해진 게 조선 왕조 궁중음식이거든요. 네. 그게 무형문화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여서 굉장히 오래전에 무형문화재로 정해졌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음식 문화라는 것은 앞으로 쭉 꾸준히 지켜야 할 거고 또 미래 유산으로 지켜져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존도 하고 연구도 하고 뭐 전파도 해야 되고 뭐 많은 사람들하고 이거를 나눌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발전시키고 잘 보존해야 할 네, 존재인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얼마 전에 네. 혹시 흑백요리사 보셨어요? 예, 봤어요. 네, 굉장히 그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잖아요. 네. 그만큼 사람들이 요리에 관심을 가지고 네. 더 친숙하게 느끼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궁중 음식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궁중 음식 하면 어떤 게 예.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문화, 음식이라는 건 이제 발전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궁중 음식 굉장히 우리 보통 사람은 범접할 수 없는 그렇죠.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흑백 요리사라는 그런 어떤 음식이라는 거를 통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궁중 음식 그러면 우리가 궁에서 사람들이 왕족이 아니고 네. 그 밑에 사람들까지 다 같이 함께 먹었거든요. 잔치가 있거나 그랬어요? 이러면은 그러니까 무엇을 먹었느냐 하는 건데 왕족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끼니 때마다 밥을 먹고 네. 뭐 다과를 먹고 뭐 이렇게 하게서 오면서 뭐 하루에 5, 6회를 먹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네. 또 궁중 음식을 우리가 좀 화려하고 독특하다 찾는 건 잔치가 있을 때 연회 때에 차려지는 음식에 대한 것들을 많이들 그렇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그중에 가장 많이 이제 탕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거는 열구자탕이라고 그래요. 열구자탕이요? 예, 열은 아주 즐겁다 그러는 거고 입에 들어감으로써 즐거움을 주는 탕이다 하니까 그 안에 많은 식자재들이 뭐 전부 다 들어가서 그걸 네. 함께 끓이면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표적인 거는 그런 거다 하지만 또 우리가 궁중 음식 그러면 하다못해 뭐 냉이국도 있을 수도 있고요. 냉이국도 궁중 음식이에요? 그거는 뭐에 나오냐면 해경궁이 네. 아들하고 같이 봉수당이라는 데 가면서 먹은 식사에 제첩탕이라고 그래서 냉이국도 나오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먹는 음식도 궁중 네. 음식이 되고 좀 그냥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림을 어려울 것 가져오셨어요? 같아서 이렇게
이게 이제 궁중 잔치 때 와. 이렇게 잔치를 하면서 술을 올리고 축하를 하면서 술만 올리질 않고 미수상이라 그래서 이렇게 술안주가 될 수 있고 다가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한 상씩 올려요. 야, 굉장히 화려한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1892년에 고종이 41세가 되고 왕이 된 지 30년이 되는 연회 그걸 때. 축하했던 때 술안주로 올라갔던 상인데 이렇게 9가지가 이렇게 차려져서 술 올릴 때마다 올리는 이런 것도 궁중 음식에 속하고 있습니다. 와, 궁중 음식이 굉장히 화려하고 정말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나 하면 이렇게 어떤 건가요? 해경궁한테는 밥상, 수라상을 차리면 네. 계절의 식품을 가지고 찌개도 야. 끓여야 되고 구이도 해야 되고 장아찌도 있어야 되고 뭐 그렇게 차려지는 상도 있죠. 네. 궁중 음식은 뭐 산의 진미를 다 쓰지만 그렇군요. 팔도에 있는 진상품들이 때때 철철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니까 조리하는 숙소나 네. 궁중 지방상공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음식을 겹치지 않게 계속해서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이 산의 진미의 섬세함까지 느껴지는 그런 궁중 음식인데요. 얼마 전까지는 전시도 진행을 하셨잖아요. 궁중 음식 공경과 나눔의 밥상이라는 주제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진행을 하셨는데 당시에 어떤 작품들을 선보이셨고 소회는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주제가 궁중 음식 그러니까 뭔가가 그렇게 대표될 수 있는 한 단어로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공경과 나눔의 밥상이 궁중 음식이다 이렇게 정한 거거든. 그러면 조선 왕조라는 건 예의 나라기 때문에 어른한테 효를 다하는 거가 우선이고요. 또 어른은 또 그거를 아랫사람을 위해서 배려를 하면서 나눠주면서 음식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 이러는 것이 궁중 음식이에요. 근데 어딘가가 50년 지난 다음에 많은 국민한테 이 궁중 음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고궁박물관에서 우리나라의 궁중에 대한 걸 하시는 박물관에서 저하고 함께 거기서 전시회를 하자고 그래서 제가 50년 지나서 내 소원을 풀었다 그랬어요. 너무 뜻깊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지난 특별 전시회에서 조선 팔도에서의 음식 준비 과정 또 음식 관련 유물 200여 점을 전시하셨다고 들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은 어떤 작품이었을지 궁금해지네요.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저희가 그 전시를 한 달 이상을 했기 때문에 한 달 이상 하셨어요? 실물을 전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형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미수상이라 그러면 7, 9, 63, 7가지로 9번에 올렸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음식 종류가 다 들어가잖아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고임을 해서 올려 바치면서 예를 다하는 거 어머니한테 또는 왕한테 올리는 음식도 전시를 못하니까 이제 영상물 되게 전시라는 게 요새는 영상 전시가 많아요. 체험을 시켜도 영상을 통해서 체험을 시키고 하는데 영상 전시에서 뭔가 음식이 인기가 있다 이러는 것보다는 그중에 음식 체험을 할 수 있는 거는 4가지인가 5가지를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고종시대에 우리가 상공한테 배운 궁중 음식 그중에 너비안이라든지 한복기탕이라든지 대야찜 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도라지, 생채 이렇게 4가지를 구성을 해서 그거를 단계별로 재료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만드는 방법은 뭐다 하는 것이 영상이 계속 나오면서 자기가 음식을 다 만들어서 먹는 그런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음식 하나를 전체적으로 전시가 음식만 주로 하는 게 아니고 음식 문화에 대한 거 누가 만들었고 어디서 왔고 그거를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고
그다음에 궁중문식을 볼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의뢰에서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거를 모아서 전시가 된 거였어요. 네, 그렇군요. 정말 다방면에서 네, 이렇게 네, 전통 그렇죠. 음식의 문화를 보여준 네. 그런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잔치상이나 재래 같은 음식 외에도 일상적인 왕실 밥상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고증을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 그 후에 100년 이렇게 하지만 네. 마지막에 궁중음식을 다뤘던 사람이 한이순이라고 이 무형유산 우리의 궁중음식의 일대였어요. 한이순이라고 그래서 그분은 낙선제라는 데서 순종비를 모시고 식사를 담당하셨거든요. 네. 그렇고 거기는 낙선제라는 나중에 추후에 영신왕도 방자여사도 다 살면서 그분들이 한 그 방법을 전수를 받은 거예요. 실제 살아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그 시대가 조선 왕조라고 그렇게 해서 제목도 조선 왕조 궁중 음식이 된 거지. 궁중 음식이 뭐 고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걸 다 통틀어서 말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 상궁 한일순 상궁한테 저희 어머니 네. 황혜성 선생님이 어머님이시죠. 예, 어머니가 학교에서 대학에서 제자들한테 전통 음식을 가르치고자 했는데 제대로 배울 것도 없고 그러니까 궁에 들어가서 그분들의 음식법을 배워서 그래서 무형문화재로 정해진 거였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특히 잘 돼 있는 게 아니면 음식 문화에 대한 기록이 잘 돼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 왕의 숙종 때, 영조 때 뭐 잔치를 누구를 위해서 했는데 그 찬품은 어떤 걸 차렸고 누구는 이런 상을 받았고 누구는 이런 상 그런 것이 한문으로 쫙 다 써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 와서 하는 일이라는 거는 그거를 실제로 볼 수 있는 시각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문으로만 된 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실제 만들어보고 또 그거를 영상으로도 만들고 뭐 이렇게 전달을 하는 방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기록에 의한 거 그다음에 실제로 마지막 전수 받은 분의 거 이런 걸 가지고 궁중 음식을 이제 상상으로 하면서 재료에 그걸 보면서 만들고 있죠. 궁중 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네, 좋을 것 그럼요.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궁중 음식이 이렇게 특별한 음식인데요. 우리나라 궁중 음식의 특색이 궁금해지고요. 또 조선시대 왕들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네. 궁금합니다. 우리가 궁중 음식이라 그러면 굉장히 화려하고 왕족들만을 네. 위해서 음식을 차려준 거로 알 수도 있는데 그게 네. 아니고요. 궁중 음식 그러면 위에 사람들한테 올려 바치는 음식이 있나면 하사 사찬 이르고 군인들한테까지도 음식을 내려줘요. 그런데 다 똑같이 줄 수는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상도 있어야 돼, 그릇도 네.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아래 사람으로 내려준다. 인원이 많다 그러면 단체식으로 네. 해줘요. 국밥을 준다든지 뭐 아니면 국밥같이도 못 줄 때는 떡 한 덩이에다가 네. 대구포 한 조각에다가 그다음에 뭐 산적 한 조각 하나 이렇게 하고 춤추는 사람들이 밤에 연습을 해야 된다. 잔치에 그러면은 네. 밤참으로 뭘 줬느냐 하는 게 나오면 거긴 떡국이 나오고 네. 떡국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악단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아침에 또 뭘 식사를 했느냐. 네. 그래서 궁중음식의 범위는 저 위에 사람부터 아래 사람까지의 모든 것을 다 갖춰서 우리가 궁중의 음식 문화가 어떻게 이것이 돼 있느냐를 아는 게 더 중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항상 잘 먹는 건 아니에요. 국가에 무슨 변이 생겨서 네. 전쟁이 났다. 백성들도 먹을 게 없다. 그럴 경우 또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네. 왕이. 그럼 상중이면은 죄인이다. 그래서
음식을 갖다 줄이고 또 고기를 안 먹고 아, 뭐 이렇게 그렇군요.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때의 그 시대에서 어떤 것에 따라서 왕의 식사나 궁중 음식도 많이 그거를 네. 달라지고 있죠. 아, 이 궁중 음식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범위가 넓고 네, 또 맞아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네. 그 양상이 변화된다는 걸 그렇죠. 알 수 네, 있었습니다. 네, 이사장님께서는 이 궁중 음식을 어머님이신 네. 고 황혜선 선생님께 네. 전수 받으신 걸로 알고 네, 네, 있는데요. 어떻게 이 길을 걷게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예선 상공한테 전수받은 그 궁중 음식이 너무나 대단하신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 60년대에 무형문화재 지정을 할 때였어요. 의식주에 네. 대해서. 그래서 지금 무형유산원이지만 그때 지정을 할 때 문화재청에서 정했을 때 안 되겠다. 이 음식도 무형문화재로 정해야 되겠다는 거를 해서 자꾸 제안을 했어요. 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음식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를 무슨 문화재까지 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료와 함께 이런 기록 또 실제 살아있는 사람 이런 걸 해가지고 무형유산이 이제 무형문화재가 궁중음식이 된 거였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정을 받으면 뭔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단법인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은 있지만 제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수를 받을 사람. 그래서 제일 가까운 딸이 이제 전수를 네. 받고 뭐 대학 제자들도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궁중 음식을 대중한테 보급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이 궁중 음식의 대중화를 위해서 네, 네, 네. 우소 그렇죠. 전수를 받으시고 네. 정말 뜻깊은 길을 걸어오고 그렇죠. 계십니다. 예, 예. 네, 이런 공과를 인정을 받아서 2022년이었죠. 네.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대통령 네. 표창까지 받으셨어요. 예. 이사장님께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음식 쪽에서 우리 문화유산이다. 그거를 여지껏 잘 지키고 왔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잘해라 하는 뜻에서 그렇게 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이 이렇게 궁중 음식을 발전시키고 보전하는 길을 걸어오셨는데 네. 이때까지 굉장히 많은 궁중 음식 사례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렇죠. 특히 그 중에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전 김정일 수석이 만난 남북 정상 네. 회담 자리에서 네. 또 궁중 음식을 만드셨다고요. 네. 이때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게 2000년이었어요. 네. 2000년이었는데 굉장히 나라로서는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모임이나 어느 뭐 행사든지 잘 잡숫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궁중 음식을 대접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여기에서 모든 식자재부터 만드는 사람들부터 모든 걸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이. 네. 그러니까 캐터링을 간 거였어요. 자동차부터 챙겨가지고 개성을 지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가서 만들어가지고 그 전야제라고 그럴까요? 미리 우리도 대접을 받았지만 네. 그러니까 오히려 교류가 된 거죠. 우리 남쪽에 발전된 음식, 궁중 음식, 그쪽의 음식을 갖다가 서로 맛보면서 너무나 좋은 분위기에서 조리사들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했다 이러면서 네. 서로가 막 어깨를 썩거리면서 좋은 분위기에서 그 일이 끝났었어요. 예.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류 드라마죠. 네, 드라마 네, 네. 대장금에서 네. 음식 자문을 맡으시고 활약을 하셨다고요. 네, 그것도 실은 그렇게 네. 궁중 음식을 많이 알리게 되고 또 어느 왕들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잘 꾸며가지고 그 감독님이 그걸 열심히 공부하셔서 저한테 그 스토리에 맞춰서 음식이 계속 나가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어떤 음식이
나가야 되느냐 이런 것과 함께 그걸 직접 만들어야 되고 네. 또 상을 차려서 내줘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한 6개월 정도였나요. 그래서 아예 그거를 이제 본부가 저희 거고 저는 이거를 조정을 하면서 네. 계속해서 나가면서 거기 직접 만드는 팀도 있었고 해서 네. 거의 제가 손을 빌려서 이렇게 보이진 않았지만 저희 전수 이수자들이 만들어서 또 그거를 보여줘서 그거를 통해서 뭐라 그럴까 세계화된 거 한식이 궁중음식이 세계화됐다 하는 건 아마 대장금의 덕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네. 네. 근데 대장금의 열풍이 정말 뜨거웠고 네. 그 대사도 다 주옥 같았잖아요. 네, 궁중 그렇죠. 음식이 출연했던 그런 모습들이 네, 아직도 맞습니다. 기억에 남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사회가 변화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이 참 많이 바뀌고 있어요. 네, 네, 네. 쌀 소비량이 최저치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맞아요. 식습관이 다양해지면서 좀 먹을 것이 풍부해지는 대신에 정말 우리 전통 음식 문화가 사라지는 건 아닐지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신지요? 물론 저 혼자 걱정으로 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사실은 시대가 그 시대마다 요구하는 게 있어요. 사회 네. 변화와 함께. 근데 지금은 뭐 K푸드니 뭐 이렇게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음식 자체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고 네. 전체 문화 속에 음식이 함께 가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순수하게 전통 음식 그대로 지켜서 갈 수는 없어요. 벌써 식성도 다 달라지고 네. 그리고 외국이나 외국 문물을 많이 접했고 또 조리하는 사람들도 순전히 집에서 배워가지고 한 음식법이 아니고 네. 학교에서 배우고 외국의 외식업에 가서 종사를 해서 배우고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주체가 한식이 주가 돼 있는다면 한식의 주는 뭐냐. 물론 식자재도 있지만 네. 한식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발효식 중에서 건강을 얘기하는 것 중에 장문화예요. 장. 간장, 된장, 고추장. 그다음에 뭐 발효식인 김치. 네.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도 뭐 영상에 나오는 거 보면 외국 조리사들이 와서 그걸 열심히 배워서 자기들 음식에 넣으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주 그거를 빼놓고 외국 걸 자꾸 자기 거에다 그냥 갖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주체가 뭔지를 몰라요. 주가 뭔지 네. 섞여가지고. 그래서 좀 화인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무슨 숨겨진 거 찾는 식으로 여기 도대체 한식을 뭘로 집어넣었을까 하는 거를 찾게 돼서 그렇군요. 너무 이렇게 혼선이 오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너무 섞여서 혼선이 오는데 네. 거기에 따라서 음식도 뭐가 뭔지 모르게 섞여서 있다는 거는 좀 아니지 않은가 해서 주체를 자기 중심은 네. 가지고서 음식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근본인 우리 전통 음식 문화를 지혜롭게 지켜나가면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한국의 전통 음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궁중음식문화재단 한북렬 이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